자,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은 방현 공군 기지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한 방현 공군 기지에 원래 있는 미사일 발사대 이외에 또 다른 발사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발사대가 있는데 왜 또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최근에 동창리 이 증축을 해놓고도 동창리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기지 시설들을 많이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위성을 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는 위성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구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기지 보면은 구성에서 지금 발사를 이미 했었어요. 기존의 발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짓는다. 이 용도가 뭘까요, 도대체? 지난번에 그 구성에 있는 방현 비행장에서 쐈을 네. 때는 이동식 발사대로 쐈습니다. 네. 이동식 발사대로 쐈는데 원래 또 구성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시설이 있거든요. 네. 바로 비행장 바로 뒤에 조금 야산이 있는데. 네, 지금 위성 지도가 공개된 그 내용을 보고 그 비행장 활주로 옆으로 그 뒤쪽으로 보면은 야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야산에 북한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들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도 저 안에 이렇게 은입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미사일이 있다가 핵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면 네. 거기서 발사대를 만드는 건 당연한 그 순서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동식 발사대를 안 쓰고 고정식 발사대를 하려고 하느냐? 새로 또 만드느냐? 한번 그건 뭐 약간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북한에 많은 그 발사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목표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을 혼란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전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위성 지도를 저희가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5월 25일만 해도요, 그냥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위성에서 봤을 때 허허 벌판인 상태인데 지난 11월 23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네요. 이 날짜에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요. 여기에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라운치 패드라고 되어 있는 가로, 세로 32m, 10m 되는 이 발사대 장소도 생겼고요. 길도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자, 불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발사대를 급하게 지은 이유가 글쎄요. 아까 교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했는데. 있고 또 하나는 말이죠. 네. 우리가 이번에 11월 29일 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미사일 발사돼 가지고는 발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도 9축, 바퀴가 한 축이 더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정식 발사대도 오히려 이게 신형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더 크고 네. 한 것을 전제 건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 위성 지도에서 확인된 새롭게 만들어진 방현 비행장의 미사일 발사대, 방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처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다. 이 공통점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고요.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면서 발사대를 새로 지었고요.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있다. 글쎄요, 얼추 볼 때 뭔가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곧장 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은 또 갖춰졌고 벌써 구성이라는 위치 자체가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가깝고 네. 미군이 작전하기에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쪽에서 태평양을 향해 쏘게 되면은 일단은 동해바다로 갔을 때 벌써 상당한 고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요격도 막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건설할 만한 그런 적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와 연관이 있고 미사일 고정식 발사대, 분명히 ICBM급 핵미사일이다. 이런 추측을 우리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사일 기지들의 위치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뉴스탑10 팀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봤던 미사일 기지 위치들인데 원래는요. 북한이 여태까지 탄도미사일 또는 ICBM 또는 IRBM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 주로
동창리나 무수단, 신포, 원산 등 해안가에서 발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성, 화성 15형이 평성이었죠? 네. 그리고 또 구성, 조금 전에 말했던 방현 비행장에 또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고요. 순안에서 얼마 전에 순안 비행장 근처에서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륙 지방으로 점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그것은 일단 얼마나 내륙적으로 많이 들어왔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네. 정부 출범 후에 북한에서 총 9번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5번이 내륙에서 발사된 것입니다. 네. 그럼 왜 그러면 내륙으로 가느냐? 아까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방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선제 타격이 아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까지 보내는 미사일의 어떤 발사 각도, 중간에 요격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약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그럼 북한 영토 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들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작용해서 이렇게 내륙에서 이제 발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중국을 의식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전 귀에 쏙 들어오는군요. 여태까지 탄도미사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사일 엔진이 기술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안에서 주로 발사하지만 기술력이 확보됐다라고 생각하는 미사일은 내륙에서 발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추락할 것을 우려한 것이겠죠. 그런데 미사일 기지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최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다 내륙에서 발사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지금 탄도미사일의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제가 지금 순안과 평성은 이번에 그냥 발사를 했을 뿐이고, 네. 정말로 기지들은 지난번에 자강도에서 쐈지 않습니까? 자강도도 그렇고 이번 구성도 그렇고 저런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미군 전투기가 또는 폭격기가 중국 방공 식별구역에 접근을 하게 되면 중국군이 요격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 식별구역을 건드리지 않고 공격을 하려면은 지금 만약에 구성에 북한 핵기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투기라는 것이 우리 승용차하고 달리 바로 90도를 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회각이 큽니다. 그러면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건드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북쪽에서 들어오려면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저 상황 같으면은 구성 기지에 만약에 세워놓으면 오른쪽은 북한 내륙이기 때문에 북한 내륙에는 많은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그쪽으로 내륙을 가로질러서 오기는 부담스럽죠. 그럼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렇게 되면 누가 봐도 6시 방향에서부터 8시 방향 딱 그 정도 사이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만 방공 화망을 배치해 놓으면 아주 방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중국과 가까운 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처럼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 미사일 기지에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드는 이유. 일단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교란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엿보이기도 하고요. 완전 도발을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군의 특수정찰기 시리즈. 그동안 한반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정찰기까지요. 모두 한반도에 최근에 떴습니다. 화성 15형이 발사됐을 때 미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잡아내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도착한 비행기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에 지금 특수 정찰기들 시리즈가 지금 와 있다고요. 어떤 정찰기들입니까? 네, RC-135 시리즈인데요. 네. 아까 이제 KC-135 공중급유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행기는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찰 장비를 탑재를 하는데 네. 일단 그 감청 전문을 하는 RC-135W. 네. 그다음에 또 감청과 더불어서 요번에 이제 북한의 탄도탄에서 발사하는 전파하는 레이더파를 이렇게 식별해가지고 네네. 지휘를 하는 네.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네. 그 텔레메트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RC-135U,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전문적으로 포착하는 RC-135S 코브라볼, 이렇게 네. 해서 세 대가 동시에 왔다는 네. 거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이 가데나 공군기지에 와 있는 미국의 정찰기 석대, 이 석대는 같이 한 번에 한반도에 떴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당시 미군은 모든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발사하는 발사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요, RC-135W 정찰기가 그 발사 직전에 움직여지는 통신 내용, 그리고 레이더 잔파, 이 모든 내용을 탐지해서 발사가 되는 징후와 발사 직후의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성 15형이 큰 궤도를 들이면서 날아갈 때 최고 고도 4,500km까지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비행기, 자, RC-135W가 발사 단계에서의 모든 것을 포착을 했다면, 두 번째, 자, 그림이 준비가 됐나요? RC-135S는 모든 궤도와 과정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탄착 지점에 떨어진 지점, 그리고 탄두에 있는 텔레메터리, 그러니까 탄두와 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모든 전파 내용을 RC-135U가 모두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화성 15형이 발사되기 전부터 발사되고 나서 떨어졌을 때의 과정까지를 이 세 대의 정찰기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 내용이 정리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반도에 정의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전개를 했고, 거기다가 조인트 스타즈까지 와서 네. 조인트 스타즈가 정확하게 북한의 그 텔, 즉 화성 15형을 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곳까지 다 탐지를 해서 이 세 종류의 정찰기들과 공유를 한 거죠. 이미 미국은 모든 종류와 탄착 지점과 성공 여부, 탄두의 위치, 상황 다 알고 있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RC-135가 평양 북한 미사일 기지 내에서 교신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입수를 했고, 그다음에 RC-135S가 사진을 찍어서 탄두의 중용을 그 종류를 이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 탄두가 날아가면서 평양에 있는 관제소하고 교신하는 내용을 전부 다 유우가 그걸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만 이렇게 통신 감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대부분 다 통신 감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능력 자체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ICBM이냐 ICBM 급이냐 가지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ICBM급이나 네. ICBM이나 사실은 표현상의 차이만 있었지 같은 얘기로 봐야 되는데 네.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북한의 ICBM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탄두를 정확히 조종하는 능력도 아직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상 발사를 해서 13,000km 날기 전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ICBM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례적인 움직임은 방현 공군 기지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한 방현 공군 기지에 원래 있는 미사일 발사대 이외에 또 다른 발사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발사대가 있는데 왜 또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최근에 동창리 이 증축을 해놓고도 동창리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또 기지 시설들을 많이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위성을 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는 위성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구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기지 보면은 구성에서 지금 발사를 이미 했었어요. 기존에
신형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더 크고 네. 한 것을 전제 건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 위성 지도에서 확인된 새롭게 만들어진 방연 비행장의 미사일 발사대, 방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처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다. 이 공통점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고요.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면서 발사대를 새로 지었고요.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있다. 글쎄요, 얼추 볼 때 뭔가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곧장 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은 또 갖춰졌고 벌써 구성이라는 위치 자체가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가깝고 네. 미군이 작전하기에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쪽에서 태평양을 향해 쏘게 되면은 일단은 동해바다로 갔을 때 벌써 상당한 고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요격도 막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건설할 만한 그런 적절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짓는다. 이 용도가 뭘까요, 도대체? 지난번에 구성에 있는 방연 비행장에서 쐈을 네. 때는 이동식 발사대로 쐈습니다. 네. 이동식 발사대로 쐈는데 원래 또 구성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시설이 있거든요. 네. 바로 비행장 바로 뒤에 조금 야산이 있는데. 네, 지금 위성 지도가 공개된 그 내용을 보고 그 비행장 활주로 옆으로 그 뒤쪽으로 보면은 야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야산에 북한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들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도 저 안에 이렇게 은입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미사일이 있다가 핵을 농축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면 네. 거기서 발사대를 만드는 건 당연한 그 순서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동식 발사대를 안 쓰고 고정식 발사대를 이제 하려고 하느냐? 새로 또 만드느냐? 하고 그건 뭐 약간의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북한에 많은 그 발사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단 목표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을 혼란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전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위성 지도를 저희가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5월 25일만 해도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위성에서 봤을 때 허허벌판인 상태인데, 지난 11월 23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네요. 이 날짜에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요. 여기에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라운치 패드라고 되어 있는 가로, 세로 32m, 10m 되는 이 발사대 장소도 생겼고요. 길도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자, 불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발사대를 급하게 지은 이유가 글쎄요. 아까 교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했는데 있고 또 하나는 말이죠. 네. 우리가 이번에 11월 29일 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미사일 발사돼 가지고는 발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도 9축, 바퀴가 한 축이 더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정식 발사대도 오히려 이게 핵탄두와 연관이 있고 미사일 고정식 발사대 분명히 ICBM급 핵미사일이다. 이런 추측을 우리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사일 기지들의 위치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뉴스탑10 팀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봤던 미사일 기지 위치들인데 원래는요. 북한이 여태까지 탄도미사일 또는 ICBM 또는 IRBM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 주로 동창리나 무수단, 신포, 원산 등 해안가에서 발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성, 화성 15형이 편성이었죠? 네. 그리고 또 구성,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방연 비행장에 또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고요. 순안에서 얼마 전에 순안 비행장 근처에서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륙 지방으로 점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것은 일단